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출유형 문제 10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는 옆에다가 띄워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문제의 내용은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을 주셔야 되겠죠? 수험 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뒤쪽에다가 문제의 번호 1이라고 붙여줄 거예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문제는 폭을 400, 높이를 500으로 만들어줘라 라고 되어 있죠. 레졸루션은 해상도를 얘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72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컬러 모드는 RGB의 8비트짜리인지 확인하시고요. 백그라운드 화이트입니다. 기본 값들 제대로 되어 있는 거 꼭 확인하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크리에이트. 출력 형태에는 항상 눈금자가 보일 거예요. 우리도 눈금자를 띄워놓는 게 좋겠죠? 뷰라고 하는 메뉴에서 룰러스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개체들을 배치할 때에 일일이 가이드라인을 뽑으셔도 되고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선들을 그어 놓으시면 나중에 개체들을 배치할 때 위치를 비교해 보면서 작업하기가 쉽겠죠? 보기에서 뷰, 쇼, 그리드라고 하는 격자를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격자가 100픽셀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비슷하게 배치할 때 보기가 좋을 텐데요. 혹시라도 격자의 크기가 다르다면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에서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환경 설정이 있을 거예요. 그리드, 가이드에 대해서 설정하실 수 있을 거고요. 색깔에 대해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가이드를 뽑을 때 아무래도 배경의 색깔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설정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드의 경우에는 간격 100픽셀이라고 직접 입력하실 수 있고요. 사이에다가 또 선들을 넣을 건 아니니까 서브 디비전은 기본값 1로 둘게요. 창문은 이렇게 따로따로 띄워 놓으시면 나중에 개체들을 들어서 옮기시기가 편하니까요. 워크 스페이스에서 오픈 다큐멘트리즈 탭이라고 하는 라인은 V체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그러면 창문들을 따로 띄워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 이 정도는 세팅을 해놓고 같이 시작을 하도록 하죠. 창을 좀 키우도록 할까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창을 좀 키웠고요. 소스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의 원본, 이미지가 2급의 1번이다 라고 되어 있죠. 파일을 불러올게요. 오픈. 제공해드린 소스에서 2급의 1번을 열어주겠습니다. 눈금자가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값이 900, 600 이렇게 보이시죠? 우리 거 이미지보다 좀 크니까요.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오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라고 하면 폭과 높이가 들어있죠. 폭을 400이라고 줄였더니 높이가 600이네요. 높이를 500이라고 줄이면 폭이 좀 모자라죠. 링크가 이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한쪽만 바꿔도 나머지 한쪽이 자동으로 같이 바뀌게 될 거예요. 줄이실 때에 한쪽을 맞춰 오시되 모자라지 않게 값을 조절하겠습니다. OK에서 일단 폭을 400으로 맞춰줬고요. 창이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으시면 바로 이렇게 배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컨트롤 A 몽땅 다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우리의 새 종이에다 컨트롤 V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창은 닫도록 할게요. 외부에서 가지고 온 이미지는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이름이 들어가 있을 텐데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2급의 1번에서 갖고 왔다 라고 이름을 좀 정리하고 갈게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복제 및 변형이라고 해서 금붕어를 하나 더 만들어 다오 라고 되어 있죠. 커다란 금붕어를 복사해서 작은 금붕어 하나를 더 만들도록 할게요. 왼쪽에 셀렉션 툴 중에서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라인은 최신 버전에서만 추가된 기능이에요. 위쪽에는 옵션 중에서 모드를 라쏘라고 하는 걸로 선택을 해두시면 내가 원하는 건 요만큼이야 라고 대강 드래그를 하더라도 얘가 알아서 선택을 잘 해주는 좋은 기능인데요. 다만 이 기능은 시험장에는 설치가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최신 버전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퀵 셀렉션을 이용해서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걸 충분히 연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는 기능 이용하시고요. 브러쉬의 크기, 숫자 값으로 조절하셔도 되겠지만 엔터키 주변에 있는 열렬한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면 브러쉬의 크기 키우면서 줄이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원하는 만큼 선택이 다 됐으면 복사를 해서 쓰시면 되는데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이셔도 되겠지만 컨트롤 J 눌러주면 레이어를 바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에디트에서 자유롭게 크기를 바꿔주는 걸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해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을 거고요. 방향을 거울처럼 반사시켜주는 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하면 거울처럼 이렇게 반사가 될 거예요. 적당한 크기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쉐이프 도형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도구 중에서 커스텀 쉐입 선택을 하시면 위쪽에 옵션 보일 거예요.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고요. 필 색깔이 들어있을 거고요. 스트로크 선은 굳이 필요 없으니까 사선인지 확인하세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 중에서 골라주시면 될 텐데요. 레거시 쉐입에서 항상 문제 나옵니다. 올 레거시 디폴트라고 가시면 정리가 좀 너무 잘 되어 있는데 한 번은 귀찮아도 다 열어 놓으셔야 되니까 콕콕 찍어서 열어주시길 권하고요. 혹시라도 레거시 쉐입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셔서 쉐이프 메뉴를 찾아주세요. 오른쪽에 쉐이프 패널이 열리면서 숨어있던 아이를 불러내실 수 있을 겁니다. 3줄이 누르셔서 레거시 쉐입이라고 불러내시면 숨어있던 아이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창을 다 열어놓도록 할게요. 문제에 보시면 사람 모양에 대해서 물방울 모양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는데 물방울 모양에 대해서는 색깔이 두 개로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거 물방울이 두 개이기 때문이겠죠. 커스텀 쉐입에서 찾겠습니다. 물방울 모양을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만드실 때에 이렇게 만들다 보면 비율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때 왼손으로 Shift 눌러주시면 정비율로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마우스 먼저 떼시고 Shift는 나중에 떼시면 되겠죠. 레이어를 보시면 이렇게 물방울 모양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색깔이 다르니까 썸네일 미리 보기를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을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값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0066FF 레이어의 스타일이라고 해서 올록볼록한 경사와 엠보스 효과가 좋습니다.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아래쪽에 FX라고 하는 레이어의 스타일 보입니다. 베벨 앤 엠보스라고 효과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V체크 해보시면 확인이 되시죠. OK에서 만들어줬고요. 이 친구에 대해서는 비슷한 아이가 하나 더 있으니까 또 그릴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쓰면 되겠네요. 물고기처럼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를 복사합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놔보시면 이렇게 하나 더 생긴 거 확인되시죠? 크기 조절할 때 단축키를 써볼까요? 컨트롤 T 눌러주면 조절점이 이렇게 보입니다.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할게요. 색깔이 좀 다르니까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값 맞춰주시면 되겠죠? 00FFFF 사람 모양도 찾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에서 위쪽에 있는 모양들 중에서 사람 둘이 서 있는 거 요거네요. 클릭해서 만들어 주실 때 이렇게 비율이 깨지지 않게 나중에 Shift를 눌러주세요. Shift를 먼저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있는 물방울과 합체가 돼버려요. 내가 원하는 기능은 그때그때 눌러주셔야 됩니다. 레이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 대해서 색깔 값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땐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이 물감의 색깔이에요. 이 친구는 이라고 색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로 맞춰주셔야 되겠죠. 770077 또 하나의 색깔도 만들겠습니다. 그라디언트를 넣어주고 나면 항상 그 방향성이 맞는지 보셔야 돼요. 위쪽이 밝고 아래쪽이 어둡죠. 그 방향성이 맞으면 그대로 두시면 되고 혹시라도 방향이 다르다면 앵글 값을 조절하셔서 방향도 맞춰주셔야 되겠죠.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시도 그림자까지 같이 주고 올게요. 그림자에 대해서도 효과 들어간 거 비교를 해보시고 방향이나 농도, 거리값들 수정 가능합니다.
글자를 얹어보도록 할게요. 타입 2 들어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짓고 타이핑하도록 하죠. 글꼴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궁서 크기는 24와 36 두 가지가 있네요.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는 따로따로 블럭을 잡아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색깔에 대해서도 따로따로 지정이 된 대로 적용을 하면 되겠고요. 골드피쉬라고 하는 것만 따로 크기가 좀 더 크다라고 36으로 키울게요. 색깔에 대해서도 FF9900. 레이어의 스타일 적용할까요? 스트로크. 선의 두께값은 2픽셀이고요. 컬러가 F 6개 흰색. 그리고 드랍 섀도우 그림자 좋습니다. 선에 대해서 효과를 줄 때에 혹시라도 글자의 색깔이 안 보이게 변하는 건 포지션이 안쪽이기 때문이에요. 포지션을 꼭 바깥쪽 아웃사이드로 설정을 하셔야 글자 색깔 그대로 보이고 선이 바깥쪽에 생깁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파일은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세요.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시험장의 컴퓨터가 어떨지 모르니까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저장은 계속하고 계셔야 됩니다. 더 이상 수정할 게 없다 싶으시면 레이어의 효과라든지 순서 틀어진 게 없다, 이제 최종적으로 전송을 해야 되겠다 싶으실 때 파일은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합니다. 커다란 이미지는 JPG, 작게 줄인 걸 PSD로 저장해야 돼요. 지금 400에 500짜리는 JPG로 저장해야 되겠죠. 파일, Save As라고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테다 라고 GTQ의 파일 이름 그대로인데 형식만 JPG로 바꾸시면 돼요. 버전에 따라서 여기에서 JPG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파일, 세이버, 카피라고 하는 요 동네로 넘어가셔야 돼요. 여기에서도 역시 폴더와 파일의 이름 그리고 확장자 JPEG인 걸 확인하셔서 파일의 이름과 경로, 포맷 확실하게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10분의 1로 줄여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를 40이라고 줄여주면 높이 값도 50이라고 같이 줄어들어요. 그건 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이죠. OK 하면 작게 줄어든 거 확인되시죠? 파일을 다시 저장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혹시라도 수정할 게 생각나서 나중에 다시 불러오시면 곤란한 것이 이렇게 줄여서 저장을 하면 키웠을 때 이미지가 다 깨져 보입니다. 이렇게 깨진 아이들은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창문을 아직 제가 닫지를 않았죠? 닫지 않은 상태에선 컨트롤 Z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작업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창문을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줄여서 파일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을 닫았다. 그리고 다시 불러오겠다라고 해서 불러오시면 이제는 창을 닫았다 들어온 거기 때문에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꼭 최종적으로 저장할 때는 레이어의 효과라든지 이름 제대로 넣는지 확인하셔서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줄이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이미지도 400에 500짜리입니다. 파일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뒤쪽에다가 2라고 번호를 붙일게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꼭꼭꼭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폭은 400입니다. 높이 500으로 맞춰줄게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는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예요. 꼭 값들 확인하시고 새로 만들겠습니다. 화면에 꽉 채우도록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좀 키워놨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액자를 만드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액자에 필요한 이미지가 어떤 건지는 소스 2급의 2번, 3번, 4번이라고 제공해주는 이미지 번호가 있네요.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오픈. 소스에서 2급의 2번, 이 친구인 것 같죠? 여기에서 강아지를 불러왔고요. 사이즈가 우리 거 종이보다 좀 커 보이죠?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폭을 400이라고 했습니다. 한쪽만 맞춰 올게요. 오케이. 창문이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진 않아요. 강아지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군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위치도 바꿀 수 있지만 오른쪽 버튼 누르면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도 반전이 됐었죠.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2급에 2번에서 가지고 온 거다 라고 정리를 좀 해둘게요. 이 친구는 액자로 하나 써먹을 게 더 필요하니까 복사를 하도록 하죠. 컨트롤 J 눌러주면 레이어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더블 클릭해서 얘는 액자예요 라고 정리를 해 놓을게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액자에 대해서 필터, 스폰지 효과를 줘라 라고 되어 있죠. 레이어를 정확하게 잘 선택한 상태에서 필터 메뉴에 가시면 필터 갤러리 보입니다. 스폰지라고 하는 아이를 찾으시면 될 텐데요. 어느 그룹에 들어있는지 일일이 찾기가 귀찮으시면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에서 ABC 순서대로 있습니다. S, 스폰지 이렇게 찾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결과물에 보면 이렇게 안쪽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얘를 뚫어줄 건지 이렇게 눈금자와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50보다 살짝 넘어가네요. 60 정도, 그리고 오른쪽도 60 정도 떨어진 것 같죠. 위쪽과 아래쪽에 대해서는 50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40인 것 같죠.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위치를 좀 잡아줄까요? 위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나오죠. 50이 채 안 되도록 40 정도에 놓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460 정도에 갖다 놓을게요.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도 클릭 드래그해서 50 좀 넘어가게 60 정도 갖다 놓을까요? 한 번 더 340 정도. 자, 요 안에 요만큼을 구멍을 뚫어주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뽑았습니다. 네모지게 선택할 거니까 렉탱글 맞기. 클릭 드래그해서 네모지게 선택을 해줬고요. 모퉁이가 뾰족하지가 않죠? 우리도 모퉁이를 살짝 다듬어 줄까요? 이미 선택한 거 셀렉트 메뉴 가시면 모디파이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부드럽게 스무스라고 수정 가능합니다. 값이 정해진 건 아니고 5에서 10 정도의 사이에서 정하시면 될 텐데 모퉁이가 살짝 뾰족해 보이면 5 정도 주면 되겠고요. 모퉁이가 조금 많이 둥글다 그러면 10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5 정도 주겠습니다. 오케이. 살짝 둥그러진 거 보이시죠? 그만큼을 지워주도록 할게요. 딜리트 눌러서 구멍이 뚫렸어요. 동그라미 2번 액자에 대한 얘기, 필터, 스폰지 효과 좋고요. 안쪽에 테두리를 5픽셀만큼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어의 스타일은 드랍 섀도우라고 따로 줬으니까요.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스트로크가 아닌가 봅니다. 왼쪽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눌러주시면 여기에도 스트로크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두께 값은 5픽셀이고 색깔 값 정해주셔야 되겠죠. 553300 커피색이군요. OK 눌러주면 이렇게 테두리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레이어에 효과 주도록 할까요? 레이어 스타일을 FX 누르셔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 줄 거예요. 그림자의 방향이나 농도나 거리값을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더 이상은 액자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반짝거릴 필요가 없죠. 셀렉트에서 디셀렉트,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해제했습니다. 나머지는 1, 2, 3, 4 순서대로 이제 얹어주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1번 색상 보정을 위해서 2급의 3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창문을 이렇게 따로 뗄 수 있도록 저희가 1번 문제 작업할 때 환경 설정했었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빈 공간이 있습니다.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3번 열기. 필요한 부분을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선택하도록 할게요. 추가할 건지 뺄 건지 옵션을 바꿔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2급의 3번에서) 가지고 왔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할 겁니다. 가지고 왔을 때 불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묻어 있다면 나중에라도 지우개로 지우실 수 있어요.
레이어에 빨간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 가시면 두 번째 줄에 어저스트먼트 조정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거기에서 휴, 세처레이션 색깔 값을 빨갛게 조절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붉은 계열로 쫙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색깔이 바뀌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색깔을 다 빨갛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옵션을 체크하도록 할게요. 컬러라이즈라고 강제로 색깔을 빨갛게 넣어줄 거고 세처레이션을 이렇게 높여주면 전체적으로 색깔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오케이. 레이어에 스타일도 주겠습니다. FX 아우터 글로우 2급의 4번도 불러올게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은 2급의 4번입니다. 컨트롤 T 눌러서 가지고 온 거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도록 하죠.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액자 밑에 깔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레이어를 액자보다 더 아래쪽으로 끌어다 놓으세요. 2급의 4번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 경사와 엠보스, 베벨 앤 엠보스 좋네요. 효과가 잘 들어갔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글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경우에는 액자보다 더 위쪽에 있죠?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서 그 위에다가 타입2 들어서 글씨 쓰도록 할게요. 글자에 대해서 대소문자 구분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타이핑 해주시고요. 에이리얼에 볼드, 색깔 값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서로 다른 게 있군요.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정확하게 쫘라락 블럭 잡으셔서 해당하는 색상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 선 줄 거예요. 선의 두께 값과 색깔 값 맞춰주시고요. 그 선은 꼭 바깥쪽에 있는지 아웃사이드 확인을 해주세요.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글자가 살짝 꼬불렁한 느낌이 들죠? 요거에 대해서는 글자라고 타입2 들었고요.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있어야 위쪽에 웹텍스트라고 하는 아이가 활성화가 될 거예요. 클릭하셔서 스타일 보시면 꿀렁거리는 게 플래그도 있고 라이즈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네모를 유지하면서 안쪽으로만 꿀렁거리니까 웨이브 이런 느낌인 것 같죠? 밴드 값은 적당히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오케이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파일은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고 계신가요? 파일에서 Save 문서 안에 GTQ에다가 꼭 저장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완성이 됐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효과 빠뜨린 게 없는지 쭉쭉 비교를 해 보시고요. 최종적으로 전송을 할 때에 가이드라인이나 그리드는 좀 지저분하니까 지워주는 게 깔끔하겠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서 지워줬고요. 뷰에서 쇼를 다시 그리드 꺼줄게요. 이 친구들은 끄지 않았다고 해서 감점이 있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지저분하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커다란 이미지는 JPG로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파일을 저장할 겁니다. Save a copy라고 하면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을 선택하실 수 있죠. JPEG 파일의 이름 정확하게 뒤쪽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E라고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PSD 포토샵의 경우에는 40에 50짜리로 줄여야 되죠.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40이라고 줄이면 높이도 같이 50으로 줄어들어요. 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오케이 눌러서 조그맣게 줄어들었습니다. 파일을 세이브라고 하면 정리가 끝났죠.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600에 400짜리로 만들겠습니다. 파일, 뉴.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줄 거고요. 뒤에 3번이라고 붙일게요. 단위가 픽셀 단위입니다.
윕스 폭을 600이라고 하이트 높이를 400이라고 줄게요. 레졸루션 해상도 72, 컬러 모드는 RGB의 8비트 맞을까요? 백그라운드 화이트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배경의 색깔이 FFDDFF라고 정리가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디폴트 깜장이와 하양이로 색깔이 들어가 있을 텐데요. 배경의 색깔 콩 찍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FFDDFF라고 넣어주면 핑크색이 들어갈 거예요. 그 색깔로 가득 채울까요?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고 오른쪽으로 딜리트 눌러주시면 이렇게 핑크색이 들어갑니다. 2급의 5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소스에서 2급의 5번 열기. 이미지가 우리 거보다 많이 커 보이죠?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600이라고 바꿨어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가 놓으면 이렇게 배치가 될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진 않을게요. 레이어의 이름 2급에 5번에서 가지고 왔다 라고 정리를 했는데 강아지의 이렇게 얼굴 부분이 100, 200, 200쯤 있군요. 위치를 이렇게 조절해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한 위치에다 옮겨 놓도록 할게요. 2급의 5번은 필터, 디퓨즈 글로우, 광선 확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급의 5번에 대해서 필터 메뉴를 가시면 맨 위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는 앞서서 썼던 걸 그대로 쓸 때 사용하는 거고요. 우리는 새로운 걸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다시 불러올게요. 디퓨즈 글로우라고 하는 아이를 찾겠습니다. 이름으로 찾을까요? ABCD니까 위쪽에 있을 것 같죠? 디퓨즈 글로우에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흰색으로 빛이 나고 있는데 우리는 핑크색으로 빛이 나고 있죠? 이건 배경의 색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배경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놓고 다시 작업할게요. 캔슬. 기본값으로 돌려놓겠습니다. 다시 필터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디퓨즈 글로우. 이제 흰색으로 이렇게 빛나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하셔서 적용을 했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도 씌워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이어 마스크는 이렇게 경계선 진 게 지금 예쁘지 않은가 봐요. 여기를 가려주고 싶어서 마스크를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씌워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네모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얘가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클릭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하얀색의 마스크를 씌워줬는데 이렇게 씌우다 보니까 내 거 이미지가 하나도 가려지지 않고 잘 보이고 있죠. 그건 하얀색 마스크이기 때문이에요. 마스크는 검정색 마스크를 써야 이미지를 가려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검정색을 부드럽게 가릴 수 있도록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겠습니다. 그라디언트를 뿅 하고 찍어주면 위쪽에 그라디언트 색깔이 보일 텐데요. 마스크에 대해서는 흑백으로만 꼭 비교될 수 있도록 색깔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색깔 뿅 찍으셔서 베이직에 흰색과 검은색 혹은 검정색과 흰색으로 대비되는 걸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왼쪽에 있는 강아지가 잘 보이고 있죠? 여기를 흰색으로 표현할 겁니다. 반대쪽은 경계선 안 보이게 검정색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저는 검정색부터 그라디언트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경계선 부분을 클릭해서 쭉 하고 왼쪽으로 빼도록 하죠. 클릭 드래그해서 요만큼이라고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최신 버전에서는 이렇게 막대가 보이는 형태지만 막대가 안 보이는 버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냥 여러 번 드래그해서 최종적으로 비슷하게만 보여주면 됩니다. 2급의 6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고양이 잘 데리고 올게요.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택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직접 여러분들께서 폴리건 라sso 툴 이용해서 경계선을 따주셔야 합니다. 추가할 거다, 뺄 거다 라고 하는 옵션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할 거고요.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 줘야 되니까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적당한 위치에다가 고양이를 배치할게요. 2급의 6번 아우터 글로우 레이어의 스타일 적용을 할 거고요. 2급의 7번 열기, 컨트롤 T 눌러서 적당한 크기로 조절해서 배치합니다. 이급의 8번 드랍섀도우 그림자 효과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으면 도형과 글자 얹어주시면 될 텐데 도형이 밑에 깔려 있으니까 도형부터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커스텀 쉐입에서 위쪽에 있는 옵션 보겠습니다.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거고요. 필 색깔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네요. 스트로크는 굳이 있을 필요 없고 쉐이프에서 찾겠습니다. 말풍선 모양 찾아주도록 할까요? 클릭해서 만드실 때 비율을 정비율로 만들고 싶다면 쉬프트를 눌러가면서 작업하시면 돼요. 마우스 먼저 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뗄 겁니다. 레이어의 스타일, 이너 섀도우 안쪽에 그림자가 있을 건데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도 같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색깔 값을 맞춰주겠습니다. 색상 콩 찍으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FF22DD 그라디언트를 주실 때는 그 방향성 꼭 확인해 주셔야 되죠. 왼쪽과 오른쪽으로 밝고 어두운데 우리는 위아래로 되어 있으니까 요 앵글 값을 조절하셔서 그 방향성을 맞춰 주셔야 되겠고요. 그림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향성을 보시고 이렇게 조절하겠습니다. 오퍼시티에 대해서는 레이어 패널에서 작업하시면 돼요. 오퍼시티 100%로 진하게 보여주고 있죠. 70으로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 강아지 발자국 모양도 찾겠습니다. 쉬프트 눌러주실 때 쉬프트를 먼저 누르지 않아요. 일단 그려보시고 모양이 찌그러지면 나중에 쉬프트를 눌러줍니다.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맞출 거고요. 이너 글로우 안쪽으로 광선이 있군요. 드랍섀도우 그림자도 있으니까 효과 지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빠뜨림 없이 다 넣어주세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방향 맞춰주셔야겠죠? 이제 글씨를 얹어보도록 할까요? 타입 툴 들어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 타이핑 할게요. 글꼴 바탕에 18, 색깔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죠. 그건 색깔 부분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따로 블럭을 잡아서 적절하게 색상을 넣어주세요.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 두께값과 색깔값 맞춰주셔야 되겠죠? 스트로크 주실 때 포지션이 아웃사이드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케이. 글꼴 맞추겠습니다. 에리얼의 볼드,
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죠.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따로따로 블럭을 잡아서 적용을 해주세요. 레이어의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깔값 정확하게 넣어주실 것. 방향성 맞춰주셔야 되겠죠? 위아래로 짙은 색, 옅은 색 되어 있으니까 앵글값 조절하셔서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맞춰주시고요.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 두께값과 색깔값 넣어줍니다. 드랍 섀도우까지 적용. 지시사항에서는 여기까지만 되어 있는데요. 살짝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타입 2 들으시고 글씨 커서 깜빡깜빡 할 때에 위쪽에 있는 웹텍스트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스퀴즈라고 하는 느낌인 거죠. 안쪽으로 한 입씩 베어 먹은 것 같은 느낌. 오케이. 작업이 다 끝났으면 이렇게 효과들 빠진 게 없는지 쭉 레이어의 순서들 확인을 해주세요. 파일은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문서 안에 GTQ에다가 계속 저장을 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작업이 다 끝나면 이런 그리드는 안 보이게 지워주는 게 깔끔하겠죠. 뷰에서 그리드는 쇼에서 그리드를 꺼주시면 돼요. 큰 이미지의 경우에는 JPG로 저장합니다. 파일을 Save a Copy. 경로와 이름 보시고요. 파일의 형식을 JPG. 정확한 이름 확인하시고 저장해서 큰 이미지 저장을 끝냈으면 10분의 1로 줄여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으로 조그맣게 줄어들었어요. 파일을 세이브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600에 400짜리로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을 주겠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뒤쪽에다가 번호 4번이라고 붙여줄게요. 픽셀 단위인 거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폭을 600, 높이를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입니다. 단위와 크기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레이트, 뷰에서 쇼우, 그리드라고 켜두시면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작업할 수 있었어요. 2급의 9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소스에서 2급의 9번 불러올 거고요. 이미지의 크기 맞춰서 올까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했습니다. 높이가 400으로 뚝 떨어지네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닫도록 하죠. 2급의 9번이라고 이름 정리를 해줬는데요. 방향을 보아하니 이렇게 사람의 팔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네요. 우리는 왼쪽을 향하고 있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위치 조절할 수 있지만 오른쪽 버튼 누르면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엔터 쳐서 마무리. 필터에 컷아웃이라고 오려내기 기능을 필터 줬군요. 필터 메뉴 가셔서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에서 컷아웃을 찾겠습니다. 어느 그룹에 들어있는 건지 찾기가 어려우시면 ABCD 순서대로 찾으시면 된다 라고 했었죠. 오케이. 2급의 10번 불러올게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2급의 10번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할 거고요. 방향을 위아래로 뒤집어 줘야 되겠군요. 오른쪽 버튼 플립 버티컬이라고 하면 위아래로도 이렇게 뒤집어 줄 수 있네요.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 그림자 적용을 할 겁니다. 방향이나 거리값, 농도 비슷하게 맞춰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2급의 11번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서 선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폴리곤 라스트 툴 이용해서 직접 더 추가를 하거나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급의 11번에 대해서 아우토글로우라고 레이어에 스타일 줄 거고요. 오퍼시티 값 농도 조절하는 건 레이어 패널에서 하죠. 오퍼시티의 불투명도 80%. 2급의 12번에 대해서는 이렇게 도형 모양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클리핑 마스크 작업이 필요하네요. 이 친구는 이따 할게요. 2급의 13번 열기.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농도 그리고 효과 빠뜨린 게 없는지 쭉 확인을 해 보시고요. 도형만큼 잘라서 보여주는 클리핑 마스크 도형이 필요하죠. 커스텀 쉐입에서 도형을 불어오겠습니다. 클릭해서 만드실 때 비율 깨지지 않게 Shift 눌러가면서 작업을 하시고요. 마우스 먼저 놓으시고 Shift는 나중에 놓으셔야 되겠죠. 도형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양만큼만 잘라줄 거기 때문에 어떤 색이든 상관은 없어요. 이미지를 불러올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12번 열기. 이미지가 우리 거 종이보다 훨씬 커 보이니까요. 이미지 사이즈라고 해서 높이를 400이라고 맞춰서 가지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진 않을게요. 2급에 12번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정리를 해뒀고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할 때는 레이어의 순서 중요해요.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도형이 밑에 깔려 있고 잘 이우는 그림은 그 위에 얹어져 있습니다. 잘 이우는 그림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그만큼만 잘라져서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나중에 가지고 와서도 크기는 조절 가능합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적당한 크기로 배치를 하시고요. 2급의 12번에 대해서는 필터, 텍스처, 라이저 줘라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를 정확하게 잘 선택하시고 필터 메뉴에 갑니다.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에서 찾으셔야 되겠죠? 클릭하시고요. 어느 그룹에 들어왔는지 찾기가 어려우시면 ABCD 순서대로 텍스처, 라이저라고 T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필터 들어간 거 보입니다. 도형도 작업을 할까요? 도형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요. 레이어의 스타일이 문제에서 보면 이너 섀도우 안쪽으로 그림자가 들어가 있고요. 스트로크 선도 있습니다. 선의 두께 값에 대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께값 3이라고 줄게요. 색상 값도 FF33, FF라고 제시되어 있는 값과 똑같이 맞춰주시면 되겠죠. 도형들을 나머지 더 얹어주도록 할게요. 고양이라든지 이런 도형들 넣어주시려면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그 위쪽으로 도형들을 얹어주실 수 있어요. 아래쪽에 있으면 클리핑 마스크에 딸려 들어가서 도형들 그린 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커스텀 쉐입에서 고양이 모양을 찾겠습니다. 클릭해서 쭉 만들어 주시되 비율이 깨지면 안 예쁘니까 왼손으로 Shift 눌러줄 거예요. 마우스 먼저 떼시고 Shift는 나중에 떼시면 될 텐데 방향이 반대 방향이로군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방향 조절 가능했죠. 좌우로 반전시킬 때는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엔터를 쳐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고양이에 대해서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들어있네요. fx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상 값을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되겠죠? 660066. 또 하나의 색깔 FF66 FF. 그라디언트를 넣어주시면 항상 그 방향성을 맞춰주셔야 된다. 위아래로 흐릿하고 진하고 한 거 제대로 들어갔네요. 그림자 효과 드랍 섀도우 줄 거고요. 오퍼시티에 대해서는 이렇게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퍼시티 주셔라. 70%입니다. 커스텀 쉐입에서 다시 모양을 찾을게요. 방향이 이쪽 방향이 아닌 것 같죠? 컨트롤 T 눌러서 방향을 좀 돌려주도록 하죠. 쉬프트를 누르시면 딱딱딱딱 끊어지는 느낌 드시죠? 커스텀 쉐입에서 만들어진 아이의 색깔이 지시가 되어 있다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깔 맞춰주시면 됩니다. 색상에 대해서 FF33 FF FFBB33이라고 주황색 넣어줬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 두께값과 색깔값 지시된 대로 맞춰주세요. 선에 대해서 FFA. 이 위에다 글씨를 얹도록 할까요? 타입 2 누르셔서 위치 찍고 타이핑 할게요. 영문자의 경우에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글꼴 맞춰주셔야 되겠죠? 에리얼에 볼드. 글자의 크기가 서로 다르게 적용된 건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따로따로 블럭을 잡아서 적용을 하셔야 해요. DIY라고 하는 요 글자만 좀 더 커 보이죠? 얘만 60이라고. 액세서리라고 하는 요 글자만 파랗게 보이죠?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꿀렁거리는 느낌 언급이 없을지라도 커서 이렇게 뿅 찍어 놓으시면 위쪽에서 업텍스트 활성화가 됩니다. 아니면 이동도구 눌러서 컨트롤 T 누르셔도 이 위쪽에 구겨주는 기능이 추가됐어요. 거기에서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글자에 대해서 레이어의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깔 값을 정확하게 넣어 주시고요. 그라디언트를 넣어주고 나면 항상 방향성을 확인을 해주세요. 앵글 값을 조절하셔서 짙은 거, 옅은 거, 방향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됩니다.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 줄 때 밴드 값을 조절하셔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파일은 주기적으로 계속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세이브해서 문서 안에 GTQ라는 곳에다 저장을 꾸준하게 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전송하기 전에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효과들 빠진 게 없는지 쭉 둘러보셔야 해요. 큰 이미지의 경우에는 400에 500짜리 JPG로 저장하셔야 되겠죠? 그리드 뽑아놨던 건 안 보이도록 지워줄게요. 뷰에서 쇼 그리드를 지우겠습니다. 파일, 세이버, 카피. 경로와 이름 주시고 포맷을 JPEG로 바꿔줍니다.
파일을 저장하시게 되면 큰 이미지 끝났고요.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라고 해서 60에 40으로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가 같은 비율로 줄어들어요. 파일을 최종적으로 세이브해서 전송하시면 마지막 문제도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기출유형 문제 10회 문제풀이였습니다.